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1년을 주기로 봐도 어떤 달력은 양력으로 하고요. 어떤 달력은 음력으로 하죠. 또 어떤 달력은 양력 속에서 24절기를 구분해서 기록하기도 하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할 텐데 그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왜 그랬던 건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주어고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보면 A를 표시하는 거죠. 자, by B에 의해서. A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가 있고요. 자, B에는 여기 명사가 있고 이 뒤에 목적격 관계사 which 혹은 대시 삭제된 구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여기 인의 목적어로 핵이 있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해석을 해보면 모든 인간 문화는 자신들이 자신 주변의 세계에서 관측한 차이에 따라서 시간의 패싱, 흐름을 표시한다. 주어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구입니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리고 depends는 초이스의 수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요 and가 하는 역할이 처음에는 여기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의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겠죠? 그리고 on의 목적어는 WH 명사절이 탁탁 하나씩 들어가 있다. 여기 what으로 시작했으니 여기 목적어 자리, 불완전한 자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녀석은 what이 주어다 라고 해도 되고 what이 what을 빼고 주어가 없다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5부 뒤에 여기 투부정사 한 번만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to eat what,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what to eat이라고 씁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튀어나갔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to eat which food. 그러면 which food가 여기서는 eat의 목적어고요. which는 어떤이라는 푸드의 형용사입니다. 의문 형용사라고도 불리죠. 자, 그럼 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which food to eat.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렇죠. 자, 세 번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to mark which difference. 어떠한 차이들을 표시할 것인가. 이렇게 안 쓰고 which difference to mark. 자, 여기서 which difference가 튀어나왔다. 자, 얘는 목적어다라는 걸 정확히 인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잘 필기를 해 놓으시고요.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차이들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먼저 우리가 목격한 것, 그리고 둘째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에 달려 있다. depend 또 이렇게 WH 명사절이 주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단수 취급한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on의 목적어는 또 핵이 있는 명사구네요. that 혹은 which가 삭제되었다. 여기가 불완전하다. 목적격 관계사절이 커넥션의 수식어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우리가 차이를 표시하는 방식 뒤에 대시가 나오는데 추가 설명이죠.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여기 핵이 있는 명사고요. 형태, 모양, 우리 달력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의식의 모양인 거죠. 달력의 모양이란 차이를 표시한다의 추가 설명이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리추얼은 의식이니까 24절기로 했는가 아닌 걸로 했는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서양에는 우리 동양에서 24절기가 있듯이
뭐 12개의 별자리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봄, 여름, 가을도 뭐 구분하는 기준이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양하게 날짜가 달력이 표시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차이들을 표시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달력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의 형태 이런 것처럼 어떻게 다르게 차이를 표시할 것인가는 우리가 그러한 두 가지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연결고리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전치사 인해 목적어입니다. 구조는 명사 있고요. 뒤에 전치사 명사 있고요. 뒤에 관계부사절이 있습니다. 얘 인위치로 바꿔도 되죠. 그리고 which 그리고 대수로 바꿔도 됩니다. 쉼표 있으니까 대신 안 되겠네요. which로 바꾸려면 여기 뒤에 비어있는 이렇게 in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변형하는 건 뭐 많이 봤으니까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절에 가보면 얘가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죠. 그리고 여기서 make 오형식입니다. 자, 목적어는 season,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 목적격 보어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거 품사하게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고요. 해석을 해볼까요? 자, 고위도, 더 높은 위도. 그러니까 유럽은 적도보다 더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위도가 계절이 쉽게 관찰이 되도록 만드는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에서는 솔라 사이클, 즉 태양의 주기를 모니터, 체크하는 것, 감시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다. 양력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어몽이 있고 어몽 뒤에 핵 있는 명사구가 있습니다. 구조는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절. people은 복수인데 s가 있는 건 중복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people에 s가 붙으면 민족이란 뜻입니다. 좀 의미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for whom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라는 거죠. 계절의 변화가 덜 중요하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for whom은 되는데 당연히 얘를 변형해서 whom을 쓰고 여기다가 for 쓰는 구조 괜찮겠죠? 다만 다시 아까 이어서 얘기해서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that을 쓰고 for를 쓰는 구조는 안 되겠다라는 거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반대로 계절적 변화들이 덜 중요한 아라비아의 대체로 유목민족 생활을 하는 민족들 사이에서는 음력 달력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벗이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make 뒤에 보면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가짜네요. 뒤에 대절 진짜 목적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진짜 목적어 안에는 요 and가 문장 두 개를 나란히 연결하고 있고요. 이슬람 사람은 루나 캘린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기독교는 솔라 원 달력을 받은 거겠죠. 솔라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would use가 빠져 있다라는 거. 자, and가 있으니까 뭐 똑같은 건 얼마든지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would use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해놓고 새로운 문장이 이어집니다. 여기 명사 앞에 전치 수식어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정은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대상입니다. 수동태. 됐겠죠? 자, 그리고 프롬의 목적어는 명사 있고요. 뒤에 pp가 붙었습니다. 이 선택권은 제한이 되는 대상이죠. 뭐에 의해서 제한이 됐나요? 그렇죠.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제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통에 의해서 걸러진 대상이기도 합니다. 위치랑 비동사가 삭제되어 있다. limited,
filtered. 이 두 개의 pp가 이렇게 명사 하나에 달라붙는다라는 거 정확히 체크를 해두시고 해석을 해보면 자 이는 앞에 있는 상황이나 문장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는 이슬람 문화권이 음력 달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태양력 달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 피할 수 없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선택이 내려졌고요. 전통을 통해서 걸러진 옵션들 그리고 이렇게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이 된 옵션들로부터 자 그러한 선택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 시간 표시 방식이 다양하며 어떠한 사실에 영향을 받았다. 자, 이거 구석에 잘 써놓고 이틀로 정확하게 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은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한다. 여기 모든 문화가 시간이 지나가는 걸 표시한다. 이 얘기죠.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를진데 이 어떤 차이를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모두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차이를 표시할 것인가 똑같은 이야기고요. 아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네요. 달력의 형태, 의식의 형태 이게 바로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자, 프리모던 유럽에서는 이렇게 루나 사이클로 시간을 표시하는 게 타당하였고요. 반대로 아라비아 지방 유목민족 하는 사람들한테는 음력으로 달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였다. 인류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각 지방마다 각자 존재한다 이 얘기죠. 이야기한 대로 이슬람 사람은 루나 달력을 쓴 거죠. 여기 아라비아 사람 루나 달력을 썼다. 뭐 요 얘기고요. 로마 사람들이 양력을 쓴 거죠. 프리모던 유럽은 로마겠고 얘는 여기 양력 이렇게 썼습니다. 자, 됐겠죠? 자, 어렵지 않고요. 자, 파란색 부분은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다양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인류 문화가 시간을 표시할 때 사람들은 자신 주변의 세계에서 본 것의 차이에 따라 시간을 표시합니다. 자신이 본 것의 차이. 그 주변 환경에 따라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차이를 표시할 것이냐, 양력이냐 음력이냐에 관련된 우리의 선택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은 우리가 보는 거에 달려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하,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에 달려 있다. 이 이야기군요.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 그게 달력이건 절기이건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여기 나오는 두 가지 1번과 2번이겠죠. 우리가 본 것,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내리는 연결고리에 달려있는 거고요. 자, 농업사회에서 뭐 농업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높은 위도 그리고 계절적 변화가 쉽게 관측이 된다는 것 전부 다 1번 이야기겠죠. 주변 환경에 이런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고요. 자, 반대로 유목민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죠. 먹을 걸 찾아서 잘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계절적인 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루나 달력이 보다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력 달력은 양력보다 하루 보통 짧게 만들죠. 하루가 아니라 좀 더
한 355일, 354일 요 정도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달이 들어가면서 날짜를 살짝 조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생활의 사용도가 아주 높고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우리의 리추얼에 맞추기 좋습니다. 특히 명절, 뭐 설날, 추석. 우리는 달력, 양력을 쓰지만 추석이나 설날 날짜 맨날 바뀌죠.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이제 리추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날 말고도 지금 쓰지 않는 뭐 단오 아니면 뭐 제사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에 이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문장은 일종의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양력을 쓰고 어떨 때는 음력을 쓰더라. 다양성과 그 요인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대립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여기 이슬람이 음력을 쓰고 이 농사를 짓는 로마 문화권 여기 근현대가 이렇게 로마겠고 여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슬람이겠죠. 각각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달력을 만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아까 이 부분은 표시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정이 만들어진 거죠. 즉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막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질이나 생활 방식 아니면 전통에 의해서도 시간을 표시하는 정치적 종교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시간을 표시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것,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것, 이거에 따라서 시간 표시 기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달력이냐, 의식의 형태냐, 시간을 표시하는 거죠. 이것은 위에서 말한 두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각각 하나는 양력, 하나는 음력으로 결정했었죠. 양력으로 했던 것은 그들이 고의도로서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 여기 1번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절 변화가 덜 중요했다. 얘는 뭐 2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여기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좀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을 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시간을 딱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조건적으로 inevitable한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지리와 생활 방식 그리고 전통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냐는 전통, 지리와 생활 방식, 주변에서 목격 가능한 것.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글입니다. 오히려 이런 글은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필기 잘 정리해 보시고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